뉴질랜드에서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4학기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학기제잖아요. 이렇게 봄, 여름 이렇게 6개월씩. 근데 뉴질랜드는 4학기, 즉 10주당 한 학기예요. 2월부터 수업이 시작을 해서 2월부터 4월 중순까지가 1학기 10주를 하고 한 2주 정도는 방학이에요.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방학을 하고 다시 또 10주, 또 2주 쉬고 이런 식으로 1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월이 겨울방학이잖아요. 겨울방학 때 아이가 여기에 올 수 있어서 겨울방학이라는 시간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그럼 3월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체험학습 썼고요. 나머지는 그냥 미인전 결석을 썼습니다. 미인전 결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통 미인전 결석이라고 하면 학사 일지를 이제 학교에서 연초에 주시는데 보통 유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유급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요 문장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3분의 1은 결석을 해도 유급을 당하지 않는다. 보통 학교 수업 시수 날짜를 보면 한 190일 넘거든요. 193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한 63일, 64일 정도가 3분의 1에 해당을 해요. 저는 이번에 그 1분기 있으면서 20일 정도를 학교에 미인전 결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한 40일 정도가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넓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미인전 결석에 대해서 크게 학교 지정에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단 학기 초라서 친구 관계, 여자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좀 형성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기특하게도 다 동네 친구고 학원 친구들이라서 자기가 좀 있다가 학교를 좀 늦게 가더라도 아는 애가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고 씩씩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월 수업이 시작할 때 여기 날씨는 우리나라랑 반대기 때문에 여름이에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더운데 시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햇볕이 비치는 바깥은 좀 따갑지만 우리나라처럼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그런 더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늘, 나무 아래 그늘을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씨예요. 그리고 한국하고의 시차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나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서머타임 기간에는 시차가 4시간,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낮 시간을 좀 오래 이용한다고 4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월 초에는 이제 다시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3시간으로 줄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3시간 시차가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이랑 3시간 시차다 보니까 아빠가 7시 정도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아이는 여기서 10시 정도에 이제 아빠랑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상통화로 아빠랑 조잘조잘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비자가 외국인 비자, 비지터 비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90일 동안 체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학생 비자를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체류하는 수업 일수가 70일이기 때문에 아직 20일 정도 여유 있게 이제 90일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에 대한 문제도 걱정 없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을 선택할 때 인기 학교들은 보통 6개월 전에 요즘 마감이 되더라고요. 한국에도 이런 스쿨링이 많이 좀 이제 입소문이 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8개월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오기 위해서 작년 6월, 보통 6월이면 뭐 여름 가려고 하는 거야 하는데 저는 그 여름을 지나고 겨울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학교 그 게시판에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TO는 마감이 됐다라고 게시가 뜨더라고요. 즉, 이 TO들이 좀 있는데 그 TO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 TO가 차면 빨리 마감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학교들 선택을 하실 때 미리미리 생각보다 좀 더 일찍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유학원을 통할 경우 타우랑가도 많이 한국 유학원들이 가 있는데 저는 역으로 오클랜드를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역으로 타우랑가에 많이 가 있으니까 오클랜드가 좀 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안들이 많긴 해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저는 이제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 편도 생각을 했고 오히려 도심 쪽일수록 인종차별이 덜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런 여러 요소가 있었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오클랜드에서도 다운타운은 아니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조금 일산, 분당 조금 이제 도심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환경이 쾌적하고 치안도 좋고 교육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동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장점들이 우선 이 근처에 오클랜드 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선이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문 닫는 기간이 있어요. 뭐 선생님의 날, 뭐 이런 거, 교사의 날 같은 날. 그럼 뭐 할까 하다가 저도 알게 됐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3시간 비행기를 타면 피지 섬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제가 아마 신혼여행 때 고민하지 않는 이상 와볼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가까운 거리에 있고 비수기라서 저렴한 가격에 저는 며칠 아이랑 가서 놀다 왔어요. 그때 오클랜드 공항을 이용해서 갔다 왔고 여러 가지로 좀 저는 만족스러운 게 삶의 질이라든가 뭐 아시안마트의 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게 그럼 수업료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말레이시아는 봤을 때 상당히 수업료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하는 학교, 그런 네이티브의 교사가 비율이 높은 학교, 한 달 했을 때 막 400씩 넣고 그랬는데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은 주당 한 40만 원? 그래서 한 달로 치면 한 16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낼 때는 10주 한 텀의 가격을 내는데 그게 이 나라 달러로 4,563달러를 전 냈거든요. 그게 그 당시 환율 860원의 환율로 했을 때 한 38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러니까 이 380만 원이 제가 이 10주를 곱해서 생각을 하면 3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레이시아보다는 조금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제가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말레이시아의 제가 원하는 교육 퀄리티랑 비교했을 때 매우 높지 않다. 비슷할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레이시아도 고민하시고 뉴질랜드, 호주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차 이 단기로 오는 거에 대해 학교들이 좀 이제는 좀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한 달을 받는 학교도 많았는데 이제 한 달은 선생님들도 사실 행정적으로 너무 번거로우시다 보니까 한 달보다는 이제 최소 한 텀 10주는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학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아이에게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경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